자, 오늘 포화의 개념부터 설명할 텐데, 포화. 지금 포화 상태야. 뭔 소리야? 뭔 소리지? 포화 상태야. 꽉 찼어. 이런 뜻 아니야? 포화. 꽉 찼어. 이런 뜻이 꽉 찼어. 포화란 말 뜻은 꽉 찼다. 라는 뜻인데, 이제 어디에다가 무엇을 꽉 채울 거냐면, 공기덩어리에다가 수증기를 꽉 채울 거야. 공기덩어리에다 수증기를 막 집어넣을 거야. 그럼 어느 순간 수증기가 막 들어가다가 꽉 차서 안 들어갈 수 있겠지? 그치? 뭐 무한히 들어갈 수 있는 건 아니잖아. 그치? 무한히 들어갈 수 있는 건 아니기 때문에 일정한 양의 공간이 있다면 그 공간에 수증기를 채워 넣는다면 일정 양이 들어갈 겁니다. 예를 들어서 이만큼의 공간에 이 공간을 얼마라고 할까? 1kg, kg, per g. 공기덩어리 1kg을 준비합니다. 공기 1kg. 꽤 크겠죠? 공기 1kg을 준비하고 공기 안에다가 수증기를 막 집어넣었더니 예를 들어서 14.7g이 들어갔어. 14.7g까지 들어가고 더 이상 안 들어가. 꽉 찼어. 다시 말해서 포화 상태가 된 거야. 온도를 재봤더니 20도씨야. 현재 20도씨일 때는 1kg의 공기에다가 14.7g의 수증기를 땅땅땅땅땅땅땅땅땅땅땅땅땅땅 집어넣으니까 꽉 차서 더 이상 안 들어가더라 라는 겁니다. 이럴 때 용어를 어떻게 쓰냐면 포화되었다. 뭐가? 수증기량이 포화되었죠? 14.7g을 20도씨 공기 1kg 속에 들어가는 포화 수증기량이라고 불러줍니다. 포화 수증기량. 포화 수증기량. 자, 이제 문제 물어볼게요. 20도짜리 공기 1kg에는 포화 수증기량이 몇 g입니까? 라고 물어본다면 이 자료를 본다면 14.7g입니다. 라고 말하는 거야. 두 번째 질문. 20도짜리 공기 1kg 속에 14.7g의 수증기가 들어갔습니다. 더 이상 안 들어갑니다. 그럼 뭐라고 부릅니까? 그러면 포화 수증기량입니다. 라고 말해주는 겁니다. 자, 용어 하나 정리한 거야. 포화라는 말 뜻은 꽉 찼다는 뜻이고 포화 수증기량이라는 말은 그 안에 수증기를 꽉 채웠을 때 그 양을 포화 수증기량이라고 한다는 겁니다. 근데 웃긴 건 뭐냐면 온도가 20도씨일 때 14.7g이 채워진다면 20도보다 훨씬 더 높은 온도로 온도를 높여주면 어떻게 될까요? 온도를 높여주면? 봐봐, 우리 그거 알고 있잖아. 공기덩어리를 온도를 높이면 이 공기가 푹 팽창하는 거 알아요? 왜냐면 이 공기를 이루고 있는 입자, 공기를 이루고 있는 공기 분자들이 온도를 높여주면 더 활발하게 움직이니까 이 공간이 조금 더 커질 수 있다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다시 온도를 높인다. 공기의 온도를 높이면 공기의 부피가 조금 팽창해서 공간이 더 생기는 거야. 누가 들어갈 수 있는 공간? 수증기가 들어갈 수 있는 공간이 더 생기게 되는 거지. 그래서 포화 수증기량은 높아진다, 낮아진다? 높아지겠네. 더 많이 들어갈 수 있을 테니까. 그래서 얘를 온도를 몇 도까지 올려볼까? 이 책에 있는 자료를 참고로 해줄게요. 30도씨까지 온도를 높였더니 포화 수증기량이 얼마로 증가하냐면 27.1g으로 바뀝니다. 훨씬 더 많은 수증기가 들어갈 수 있게 되는 거죠. 반대로 온도를 떨어뜨리면 포화 수증기량은 적어지게 되겠죠? 공간이 줄어드니까. 그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10도씨로 온도를 떨어뜨리면 포화 수증기량이 7.6g으로 떨어지게 됩니다. 자, 이런 식으로 이 포화 수증기량이라는 녀석은 온도에 따라서 변화될 수 있다, 없다? 있다라는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온도에 따라 변화될 수 있다. 자, 방금 봤던 것을 그림으로 표현한 게 이 녀석입니다. 보세요. 똑똑. 자, 방금 우리가 배웠던 자료를 그래프로 한번 표현해 볼게요. 그래프 표현하면
그래프가 이렇게 나옵니다. 자, 10도씨일 때 꽉 채우는 포화 수증기량을 표현하는 거야. 그래서 10도씨일 때 포화 수증기량이 얼마다? 7.6g이다. 보이죠? 20도로 온도를 높여볼게요. 그럼 얼마다? 14.7g까지 들어갈 수 있다. 30도로 온도를 높이면 어떻게 된다? 27.1g까지 들어갈 수 있다. 라는 걸 그래프로 그린 거고요. 이 그래프를 그래서 포화 수증기량 곡선이라고 부릅니다. 포화 수증기량을 그래프로 표현하게 된 거죠. 그래서 포화 수증기량 밑줄 그어볼까요? 1kg의 공기가 최대로 포함할 수 있는 수증기의 양을 g으로 나타낸 것을 포화 수증기량이라고 불러줍니다. 아, 그렇구나. 포화. 꽉 채웠을 때 수증기량을 말하는 거예요. 자, 이걸 배우는 이유는 간단합니다. 이 원리를 알아야 구름이 왜 만들어지는지, 구름이 만들어지고 비가 왜 내리는지에 대해서 이해할 수 있어요. 구름이 만들어지고 비가 내리는 원리를 이해하는데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거를 배우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그래프를 조금 더 자세하게 볼게요. 보세요. 어때? 자, 내가 지금 공기를 가질 거야. 이거 보는 관점이 되게 중요한데 A라는 공기를 갖고 있어요. A라는 공기가 이 녀석이야. 나는 A라는 공기야. A라는 공기를 설명할 수 있어야 돼. 첫 번째, A라는 공기는 현재 온도가 몇 도예요? 20도씨요. 그죠? 그런 거죠. 현재 A라는 공기는 수증기를 얼마 품고 있습니까? 얼마의 수증기를 갖고 있어? 14.7g이요. 갖고 있는 거야. 그지? 그러면 이 공기는 꽉 차 있나요? 수증기가 꽉 차 있나요? 꽉 차 있습니다. 이 그래프 안에 있다는 건 20도씨일 때 14.7g을 집어넣으면 꽉 찬다는 얘기인데 실제로 14.7g을 다 포함하고 있으니까 꽉 차 있는 거야. 다시 말해서 포화 상태예요 라고 말하는 거예요. 다시 물어볼게요. 현재 A라는 공기는 어떤 상태입니까? 첫 번째, 온도 몇 도예요? 똑같이 말해야 돼. 온도 20도시요. 20도씨라 말해야 됩니다. 두 번째, 수증기량 얼마입니까? 14.7g이요. 그죠? 그러므로 얘는 무슨 상태입니까? 포화야, 불포화야, 과포화야? 포화 상태입니다. 라고 말하면 되겠죠. 꽉 찬 겁니다. 자, 이제 B 공기를 준비합니다. 공기 B. 자, B라는 공기는 어떤 상태냐면은 바로 이 상태입니다. 이 상태. 7.6g을 포함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자, 이 B라는 공기는 어떤 상태인지 볼게요. 현재 온도 몇 도예요? 20도씨죠? B라는 공기도 20도씨입니다. 현재 채워져 있는 수증기는 몇 g이에요? 7.6g이에요. 그죠? 근데 20도씨일 때 몇 g까지 수증기를 채울 수 있어요? 14.7g까지 수증기를 채울 수 있는데 7.6g까지밖에 안 들어있으니까 포화 상태가 아닌 거죠. 아직 덜 채워졌죠. 덜 채워진 상태를 뭐라고 한다? 불포화. 포화가 안 되었다. 불포화 상태라고 합니다. 읽어볼까요? 어떤 상태? 불포화 상태. 왜 그랬지? 이래요. 불포화 상태라고 합니다. 한 개 더 해볼게요. 이제 공기 C입니다. 공기 C 안녕. 공기 C. 공기 C는요 27.1g을 넣어볼게요. 27.1g을 펌고 있는 거야. 자, 공기 C는 어떤 상태냐? C는 온도가 몇 도예요? C도 20도씨죠? 그죠? 똑같이 20도씨입니다. 근데 얘는 몇 g의 수증기를 포함하고 있다? 무려 27.1g의 수증기를 포함하고 있어요. 우와! 꽉 채우는데 14.7g이면 꽉 채울 수 있는데 무려 27.1g씩이나 들어있으니까 완전 더 많이 집어넣었어. 그죠? 그래서 채우고 꽉 채우다 못해서 더 많이 집어넣었으니까 그 안에 이상한 물의 형태로 흥건하게 막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걸 뭔 상태라고 하냐? 과하게 포화되어 있다. 과포화 상태입니다. 라고 불러줍니다. 여기 A는 아까 이런 식이었죠? A는 포화 상태였고요. B라는 공기는 불포화 상태, C라는 공기는 과포화 상태인 거야. 그럼 생각해봐. C라는 공기는 14.7g은 수증기 형태로 들어있겠지만 나머지 이 차이 몇 g이야? 계산 안 돼. 2.4g? 2.6g? 맞죠? 2.4g 맞다. 2.4g이
수증기 형태가 아닌 다른 형태로 이렇게 흥건하게 있는 장면이 상상이 돼야 돼요. 봐봐. 수증기를 14.7g 꽉 채웠는데 더 막 2.4g을 더 집어넣었어. 12.4g, 쏘리. 12.4g, 쏘리. 12.4g을 더 집어넣은 거야. 12.4g을 더 집어넣어서 총 27.1g의 수증기를 넣은 거야. 나머지 12.4g은 어떤 형태로 있겠냐는 거야. 수증기 형태로 있지는 않겠죠. 바로 물의 형태로 그 안에 들어있게 됩니다. 물의 형태로. 요 차이만큼이 물의 형태로 이 안에 들어있겠다. 이걸 다시 말해서 응결 상태로 들어있다. 이게 빗방울이 형성되는 원리가 되어 있다가, 자, 응결 상태로 흥건하게 물 형태로 들어있겠네. 공기덩어리 안에. 이게 1kg이라고 한다면은 여기 14.7g은 수증기 형태로 들어있고 나머지 이렇게 해서 몇 g은 12.4g은 물의 형태로 들어있을 거라는 얘기입니다. 이해되죠? 이런 형태로 들어있는 것을 과포화 상태다라고 불러줄 수가 있겠네요. 아하, 그렇구나 라는 겁니다. 자, 우리가 그래프를 보는 방법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해 주었습니다. 어려운 거 없죠? 자, 이제 문제, 다른 문제 하나 시켜봐야지. 하늘아. 네? 이 그래프에서 네. 30도씨일 때 포화 수증기량이 몇 킬로예요? 뭐가 몇 대? 30도씨일 때 네. 포화 수증기량은 몇 g입니까? 27.1g입니다. 라고 네. 말하는 겁니다. 자, 다음아. 네. 20도씨일 때 포화 수증기량은 몇 g이에요? 그렇죠. 14.7g입니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오케이야. 10도씨일 때 포화 수증기량은 몇 g이에요? 7. 오케이. 7.6g입니다. 라고 말해주는 겁니다. 오케이. 그 다음에, 수빈아. 0도씨일 때 포화 수증기량은 몇 g이에요? 8.3. 오케이. 3.8g입니다. 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0도씨짜리 공기를 준비한다면 그 안에는 수증기가 3.8g까지밖에 안 들어가는 거야. 그 이상 집어넣으면 물의 형태로 흥건하게 있게 되는 겁니다. 그죠? 이 정도 일단 포화 수증기량이 뭔지. 그 온도가 올라갈수록 포화 수증기량은 점점 많아지는 거 보이죠? 우리 그래프에서 충분히 볼 수가 있습니다. 자, 포화라는 개념이 뭔지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해 주었어요. 자, 이제 재밌는 걸 해볼게요. 봐봐. 현재 온도가 30도씨야. 30도씨, 아까 하늘이가 잘 맞췄던 30도씨. 포화 수증기량 27.1g이죠. 자, 문제입니다. 30도씨 포화 상태에 공기가 있다. 포화 상태에 공기가 있다. 무슨 말이야? 그 안에 27.1g 수증기가 들어 있다. 라는 뜻이죠. 근데 이걸 온도를 떨어뜨릴 거야. 온도를 떨어뜨려서 20도씨로 온도를 떨어뜨린다면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 응결량. 20도씨로 온도를 낮출 때 응결되는 수증기는 몇 g인가가 문제입니다. 자, 20도씨로 낮추면 몇 g의 수증기가 물로 응결될까요? 이건데 30도씨짜리 포화 공기에는 27.1g이라는 수증기가 들어있는데 20도씨에는 몇 g까지밖에 못 들어간다? 14.7g까지밖에 못 들어가니까 요 차이만큼은 물로 응결돼 버리는 겁니다. 응결량을 구할 때 여기서 이거를 빼주면 나머지가 응결되게 되겠죠? 12.4g이라고 하는 게 답이 됩니다. answer 답은 12.4g이 응결됩니다. 라고 써주면 되겠죠. 그래프에서 충분히 찾을 수 있겠죠? 이렇게 찾아내는 게 우리가 해야 될 일입니다. 어렵지 않아요. 빼기만 잘해주면 됩니다. 자, 됐어요. 자, 이제 다음 이슬점이라는 개념을 소개해 보겠습니다. 이슬점 다음 내용이고요. 자, 그래프는 똑같은 그래프야. 기온에 따른 포화 수증기량, 수증기량 곡선인데 하나씩 볼게요. 이슬점. 자, 일단 이슬점의 개념은
이슬, 즉 이슬이라는 건 응결이야. 물방울로 응결되는 이슬이 생기는 온도를 말한다. 점이라는 건 온도를 말해요. 온도. 이슬점이라는 말은 응결되기 시작하는 온도를 의미합니다. 응결되기 시작하는 온도. 잘 봐. 여기 10 몇 도야 이게? 잘 나왔네. 10부터 이제 이거부터. 요거를 D라고 해. D라는 공기. 현재 이 D라는 공기는 25도씨이고요. 포화 상태죠. 보여요? D라는 공기는 25도씨고 포화 상태야. 근데 만약에 이 D라는 공기를 25도씨에서 1도만 딱 낮추면 어떻게 될까? 현재 포화 상태인데 1도의 온도를 딱 낮추면 바로 응결이 시작되겠죠. 맞죠? 이미 포화 상태인데 온도를 떨어뜨렸으니까 포화를 넘어갈 거 아니에요? 응결되면은. 자, 이때부터 응결됩니다. 다시 말해서 이 D라는 공기는 현재 포화 상태이기 때문에 25도씨에서 조금만 온도가 떨어져도 응결이 시작될 거예요. 이때 뭐라고 표현하냐? 자, D라는 공기는 이슬이 맺히기 시작하는 이슬점이 몇 도다? 이슬이 맺히기 시작하는 온도가 이슬점이 바로 25도씨라고 표현합니다. 포화 상태의 그 온도가 조금만 온도가 떨어져도 이슬이 맺히기 시작할 테니까 바로 그 순간 그 온도가 이슬점이기도 한 거예요. 이슬이 맺히기 시작하는 온도이기도 한 겁니다. 자, 이제 문제. 여기 B라는 공기를 봐봐. B라는 공기. B라는 공기는 문제입니다. 이슬점이 몇 도인가요가 문제입니다. 자, B라는 공기도 누구랑 같은 이 D라는 공기하고 똑같은 수증기를 갖고 있거든요. 20도. 얘를 온도를 떨어뜨리면 이렇게 온도를 떨어뜨리면은 현재 일단 이거 보자. 현재 요 B라는 공기는 포화 상태인가요? 과포화 상태인가요? 불포화 상태인가요? 맞춰봐. 도윤이 차례야. 도윤아. 불포화 상태입니다. 잘 맞췄어요. 불포화 상태예요. 왜 불포화 상태냐면은 30도씨일 때 쭉 따라 올라가면 여기 어딘가에서 포화를 이루겠죠. 하지만 그거보다 더 낮은 수증기를 갖고 있기 때문에 포화가 아직 안 된 거죠. 포화가 아직 안 된 겁니다. 포화 안 된 거니까 B라는 공기는 바로 불포화 상태야. B라는 공기를 잘 봐. B라는 공기를 포화로 만들 수 있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어요. 준유가 할 거야. 준유가. 생각해봐. B라는 공기를 포화로 만들 수 있는 두 가지 방법. 첫 번째. 힌트. 이렇게 하거나 이렇게 하거나. 이걸 이렇게 해서 포화 곡선에 맞추거나 이렇게 해서 포화 곡선에 맞추거나. 말해보자. 그래서 온도를 낮추는 방법이 있습니다. 온도를 낮춰서 이렇게 여기에 맞추는 거야. 현재 30도씨인데 자, B라는 공기 현재 30도씨죠. 30도씨인데 얘를 25도씨로 낮추면은 여기에 딱 맞을 거 아니야. 그래서 25도씨로 낮추게 되면은 포화 상태에 들어가게 됩니다. 두 번째 방법은 요 차이만큼 수증기를 더 공급해주면 되는 거예요. 현재 불포화 상태니까 수증기를 더 공급해주게 되면은 포화 상태가 되게 됩니다. 오케이? 이렇게 만들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B라는 공기의 이슬점을 물어봤다는 건 이슬이 맺히기 시작하는 온도를 물어보는 거기 때문에 바로 몇 도까지 낮추면 된다? 25도씨까지 낮추게 되면 포화 상태에 들어가게 되어서 이슬점에 도달하게 됩니다. 다시 말해서 B라는 공기의 이슬점이 몇 도냐? 즉 포화 상태에 도달하게 되는 온도가 몇 도냐? 라는 뜻이기 때문에 얘도 25도씨입니다. 라고 표현을 하게 됩니다. 여기까지. 잘 모르겠다. 솔까? 하늘? 네. 예스. 네. 다음. 네. 수비. 예스. 셋. 예스. 됐어. 오케이. 자, 이제 문제 바로 낼게요. 퀘스천입니다. A라는 공기는 다시 불러야 돼. A라는 공기는 준용아 거꾸로 해야지. 현재 무슨 상태예요? 포화, 불포화, 과포화? A 불포화죠. 불포화입니다. 도윤아
불포화 상태인 A 공기를 몇 도까지 낮추면 포화를 만들 수 있어요? 여기를 좋아. 한 14도로 할게요. 14도까지 낮추면 됩니다. 그죠? 14도씨까지 낮추면은 포화 상태를 만들 수가 있죠. 세 번째 문제입니다. 세 번째 문제. 수민아, 그러면 A라는 공기의 이슬점은 몇 도입니까? 아니에요. 30도는 현재 온도가 30도인 거고, 얘를 이슬점, 즉 이슬이 맺히기 시작하는, 즉 포화로 만들, 포화 상태까지 만드는 온도가 이슬점인 거야. 그래서 A라는 공기의 이슬점이 몇 도냐고 한다면은 방금 포화 상태의 온도 14도라고 했잖아. 그게 바로 이슬점입니다. 14도씨. 그래서 A라는 공기의 이슬점은 14도씨가 되는 거야. 자, 또 해볼게요. C라는 공기가 있습니다. C라는 공기. 야, C라는 공기는 현재 무슨 상태입니까? 포화, 과포화, 불포화? 과포화. C가 왜 과포화죠? 아니에요. 과포화 아닙니다. 봐봐. C라는 공기는 현재 몇 도예요? 그러면 문제 바꿔서 몇 도예요? 20도죠. 20도씨일 때 포화를 만들려면 여기까지 수증기를 넣어줘야 되죠. 보여요? 한 15g의 수증기를 넣어줘야 되는데 C라는 공기는 몇 g밖에 안 들어있어? 10g밖에 안 들어있는 거야. 그렇다면 다시 답을 해봐. 무슨 상태야? C는 수증기가 덜 들어있으니까 불포화 상태인 거지? 불포화 상태입니다. 그죠? 자, C라는 공기 현재 불포화 상태야. 이 불포화 상태의 C라는 공기를 이제 포화로 만들기 위해서 필요한 온도가 아마 C라는 공기를 몇 도까지 낮춰야 포화가 돼요? C라는 공기를 몇 도까지 낮춰야 포화가 됩니까? 14도죠? 그러면 답은 나왔어요. 하늘아, 네. 그럼 C라는 공기의 이슬점 몇 도야? 14. 그래서 14도가 되는 겁니다. 요거 되게 중요한 연습이에요. 중요한 연습. 이 연습이 잘 돼야 됩니다. 다시 물어봐야지. 자,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서 자, 거꾸로 보야지. 하늘아, 네. B라는 공기는 현재 몇 도예요? 30도. 30도죠? 네. 무슨 상태입니까? 불포화. 불포화 상태죠? 네. 그럼 B라는 공기를 포화로 만들려면 몇 도까지 낮춰야 돼요? 25. 그렇죠. 25도까지 낮춰야 되죠? 그러면 B라는 공기의 이슬점은 몇 도예요? 25도. 그렇죠. 25도가 B라는 공기의 이슬점이고 이제 풀세트로 가는 거예요. 네. A라는 공기 현재 몇 도예요? 30. 30도죠. 그럼 A라는 공기는 현재 무슨 상태죠? 불포화. 불포화 상태죠. 그럼 A라는 공기를 포화로 만들려면 몇 도까지 낮춰야 돼요? 14. 14도까지 낮춰야 되죠. 그럼 A라는 공기의 이슬점 몇 도예요? 14. 14도가 되는 거죠. 잘했습니다. 그 다음에 태희야, 네. C라는 공기는 현재 몇 도예요? 20도죠. 현재 무슨 상태예요? 불포화. 불포화 상태죠. 그럼 C라는 공기를 포화로 만들려면 몇 도까지 낮춰야 돼요? 몇 도 맞춰야 돼요? 몇 도까지 낮춰야 돼요? 여기 서 있어. 여기 칠판 써놨어, 선생님. 칠판. 얘를 여기로 이렇게 온도를 떨어뜨리면 포화가 될 거 아니야. 이 온도 읽어주면 돼요, 온도. 14. 오케이, 14도인 거야. 그럼 C라는 공기의 이슬점 몇 도인가요? 14. 정답, 14도인 거야. 잘했죠? 자, 좋아요. 여기 안 나와 있는 거 시켜야지, 이제. 자, 여기, 요렇게. A, B, C, D라는 공기가, D니까 도윤이가 보자. 도윤아, 네. D라는 공기는 현재 몇 도인가요? 14도죠? D라는 공기는 현재 무슨 상태인가요? 모아서. 포화. 괜찮네. 근데, 이거. 잠깐만요. D가 여기죠. 옳지, 맞았어. 근데, 안 움직여.
이렇게 할게요. 다시 14도짜리 D라는 공기는 포화 상태라고까지 얘기했죠. 그럼 D라는 공기는 이슬점이 몇 도인가요? 그냥 14도인가? 자, 마지막 준영 제일 어려운 거. D의 이슬점, C의 이슬점, A 이슬점은 다 몇 도인가요? 다시 D의 이슬점 몇 도예요? C의 이슬점 몇 도예요? A 이슬점 몇 도예요? 정답. 자, 포인트야. A하고 C하고 D는 현재 온도가 어때요? 다 다르죠? 다 달라. 얘는 30도고요. 전 20도고요. 전 14도예요. 이럴 거 아니야. 근데 갖고 있는 그 공기가 가지고 있는 현재 수증기량이 어때요? 10g으로 똑같죠? 온도는 다르지만 현재 그 공기가 가지고 있는 수증기의 양은 다 똑같단 말이야. 그럴 경우에 뭐가 똑같다? 이슬점이 똑같아요. 현재 수증기량이 같으면 이슬점도 모두 같다라는 말입니다. 하나 더 확인해 볼게요. 여기 B라는 공기가 있고요. 여기 F라는 공기는 현재 25도씨이고요. 현재 포화 상태라서 25도씨가 이슬점입니다. 아까 B의 이슬점이 바로 25도씨였거든요. B하고 F는 현재 온도가 다르죠. 하지만 갖고 있는 현재 수증기량이 같기 때문에 이슬점도 같은 거예요. 포인트. 현재 수증기량이 같으면 모두 같다? 이슬이 맺히기 시작한 온도, 즉 이슬점도 뭐하다? 같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 써있어요. 현재 수증기량이 같으면 이슬점도 모두 같습니다. 이걸 이해하기 위해서 지금 얘기해 준 거예요. 자, 어디 있냐? 여기 있다. 공기 중에 포함된 수증기량이 같으면 이슬점 모두 같다라는 얘기를 한 겁니다. 그래서 A의 이슬점과 C의 이슬점은 똑같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오케이. 이슬점이 현재 수증기량에 따라서 이슬점이 결정되는구나라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됐지요? 자, 이제 정리해서 그래프 얘기는 끝낼 건데 조금 낯설어서 좀 어려워 보이는데 하다 보면 어렵지 않습니다. 자, 이슬점 찾기. 간단해요. A라는 공기는 현재 온도는 이따만큼이고요. 현재 갖고 있는 수증기량은 이따만큼이죠. 온도도 알 수 있고 현재 갖고 있는 수증기량도 알 수 있습니다. 자, A라는 공기의 문제입니다. A라는 공기의 포화 수증기량이 몇 g입니까? 라고 물어본다면 A라는 공기는 현재 불포화죠. 근데 포화로 만들려면은 이따만큼의 수증기를 더 공급해서 이만큼의 수증기를 공급하면 포화가 될 거 아니야? 이걸 물어보는 거야. A라는 공기의 포화 수증기량은 1번. 이만큼이라고 이걸 읽어주면 됩니다. 이만큼이 포화 수증기량입니다. 라고 읽어주면 되고요. 두 번째, A라는 공기의 이슬점이 몇 도입니까? 라고 물어본다면 A라는 공기가 쭉 당겨서 여기 도달했을 때 이 온도를 읽어주게 되면은 이슬점을 대답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A라는 공기의 포화 수증기량이 몇 g입니까? 그러면 요만큼이요. 라고 이거 읽어주면 되고요. A라는 공기의 이슬점이 몇 도입니까? 그러면 얘를 포화로 만드는 요 온도 여기를 읽어주면 되게 됩니다. 그럼 한번 문제를 내볼게요. 우리가 왜 날씨를 공부해야 되나요? A라는 공기, B라는 공기, C라는 공기가 있습니다. 세 가지 공기가 있는데 하늘아. 네. C라는 공기는 네. 온도가 안 나왔네 이거는. 온도가 안 나와서 안 되겠다. 다른 걸 할게. 온도가 나와야 할 수 있으니까 이걸 하자. 처음에 봤던 그래프로 할게요. 자, 여기는 포화가 안 나왔으니까 이것도 안 되겠다. 다음 걸 할게요. 자, A라는 공기는 네. 안 나왔네. 포화 수준이 안 나왔네요. 자, 여기 잘려있네요. 뭐 할 만한 게 없네요. 이거 할게요. 하나 설정하자. 얘를
이제 A, B, C, D 할게요. D. 이 D라는 공기는 첫 번째 문제 포화 수증기량이 몇 g입니까? 20. 정답 20g입니다. 어디 읽어주면 돼요? 얘를 포화로 만드는 요 수증기량을 읽어주면 되겠죠? 20g. 네. 잘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하나 네. D라는 공기는 이슬점이 몇 도인가요? 14. 그래서 여기에 따라서 여기 읽어주면 되죠? 아까 14로 설정했었죠? 14도C입니다. 라고 읽어주면 됩니다. 잘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C를 물어볼 거야. C는 수빈아. C라는 공기는 포화 수증기량이 몇 g입니까? 15. 정답 15g입니다. 이렇게 읽어주면 되겠죠? 15g인 거고요. 자, 그 다음에 태희야. C라는 공기는 이슬점이 몇 도예요? 몇 도죠? C라는 공기가 이슬점 몇 도죠? 얘를 온도를 낮춰서 포화로 만드는 온도. 온도를 왜 낮춰요? 얘를 포화로 만들기 위해서 두 가지 방법이 있어. 자, C는 불포화지. C는 현재 불포화한 건 알겠지? 불포화라서 얘를 포화로 만들려면은 두 가지 방법이 있는 거야. 첫 번째, 수증기를 공급해서 이렇게 이만큼의 수증기를 공급해서 포화를 만드는 방법이 있고요. 두 번째, 온도를 이만큼 낮춰가지고 포화를 만드는 방법이 있는 거야. 그 중에서 이만큼 물어보는 거는 이제 포화 수증기량을 알아내는 방법이고요. 온도를 낮춰서 이슬이 맺히기 시작하는, 포화로 만들어서 이슬이 맺히기 시작하면 이때의 온도를 이슬점이라고 불러주는 거지. 두 가지 방법 중에 우리가 온도를 낮추는 방법도 있기 때문에 그것도 얘기를 해준 거예요. 물론 수증기를 공급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하지만 온도를 낮추는 방법도 포화를 만들 수 있는 좋은 방법이라서 두 가지를 다 물어보고 있는 거예요. 이해됐나요? 이슬점 얘기할 수 있겠어요? 잘 모르겠어? 조금 더 필요한가요? 이렇게 해보자. 현재 여기 D라는 공기. 이 D라는 공기는 현재는 불포화잖아. 불포화 상태인 D를 온도를 떨어뜨려서 포화로 만들면 드디어 이슬이 맺히기 시작해. 네, 이슬이 맺히기 시작하는 온도를 읽어주게 되면은 그게 이슬점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D라는 공기의 이슬점이 몇 도입니까? 그러면 여기 포화로 만들었을 때 온도 여기를 읽어주면 되는 거지. 선생님이 말하고 싶은 건 그래서 D라는 공기와 C라는 공기의 이슬점은 현재 똑같죠. D라는 공기의 이슬점도 14도, C라는 공기의 이슬점도 14도죠. 그럼 이슬점을 결정하는 건 뭐다? 얘네들, 이 공기들이 가지고 있는 현재 수증기량이 똑같으면 이슬점도 똑같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현재 수증기량 똑같으면 이슬점 똑같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자, 그럼 추가 문제. D까지 포함해서 여기는 F라고 할게요. 자, A, B, C, D, A, B, C, D, E라고 해요. 공기 A, B, C, D, E 중에서 이슬점이 같은 것끼리 모아봐라가 문제입니다. 이슬점 같은 것끼리 모으면 누구가 이슬점 같아요? A, D, C가 이슬점 똑같고요. B하고 E가 이슬점 똑같겠죠. 이유가 뭡니까? 물어본다면 현재 수증기량이 같기 때문에 라고 말하면 되는 거예요. 되게 낯설죠, 그냥. 근데 하지만 그래프를 읽는 법들을 여러분들 소개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슬점이라는 좀 새로운 용어, 포화 수증기량이라는 새로운 용어가 나오고 있고, 우리가 이 그래프를 잘 읽어줄 수 있으면 응결량까지도 잘 구해낼 수가 있습니다. 자, 응결량 구하는 건 또 뒤에서 나올 테니까 뒤에서 할게요. 자, 첫 번째, 그래서 우리 이슬점 얘기까지 했고요. 우리 상대습도 얘기를 좀 해보도록 할게요. 상대습도.
좀 어렵게 써있는데 상대 습도는 딴 거 아니고요. 그냥 오늘 좀 습도가 높은 것 같아. 이때 습도 있죠. 오늘 습도가 좀 높은 것 같아 라는 그 습도가 상대 습도예요. 상대 습도 공식만 좀 잘 알고 있으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 공식 봐봐요. 상대 습도란 이거예요. 현재 기온의 포화 수증기량 분의 현재 공기에 있는 실제 수증기량이 상대 습도를 결정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아까 그 그래프, 우리가 익숙한 그래프를 볼게요. 이 그래프에서 D가 낫겠다. D라는 공기에 상대 습도를 구해라. 상대 습도가 얼마냐? 라고 물어본다면 상대 습도 공식이 자, 현재 D라는 공기에 포화 수증기량 이만큼까지 채울 수 있어. D라는 공기는 포화를 만들려면 이따만큼을 채울 수 있는데 실제로 들어있는 D라는 공기가 실제로 가지고 있는 현재 수증기량은 이따만큼입니다. 곱하기 100으로 구하게 되는 거예요. 그럼 넣어볼게요. D라는 공기의 포화 수증기량은 아까 했죠? 따라 올라가서 얘가 포화 수증기량이죠. D라는 공기는 이렇게 하는 거야. 20g까지 채울 수 있어. 근데 현재 갖고 있는 공기는 몇 g이야? 10g이야 라는 뜻입니다. 현재 갖고 있는 건 10g밖에 안 갖고 있어. 이걸 곱하기 100을 하게 되면은 50%가 나오죠? 50%. 습도가 50%야. 상대 습도가 50%야 라고 구해내게 되는 겁니다. 이게 상대 습도를 구하는 방법이야. 상대 습도를 구하려면은 포화 수증기량에 대한 이해가 있어야 하기 때문에 지금 그 포화 수증기량에 대한 얘기를 해준 겁니다. 그래서 기상청에서 오늘의 습도는 몇 %이고요. 할 때 저거 이렇게 구한 거구나 라고 우리가 알면 됩니다. 저렇게 습도를 구한 거구나 라고 이해하면 되는 부분이에요. 됐죠? 포화 수증기량분의 현재 수증기량으로 구하게 되는 겁니다. 자, 그렇게 구해낸 것이 바로 요 세 가지가 있죠. 어떻게 구했나 다시 한번 샘플을 볼게요. 자, A라는 공기는 봐봐. 요 포화 수증기량 곡선에 딱 찍혀있죠. A라는 공기는 현재 포화입니까? 불포화입니까? 과포화입니까? 딱 포화죠. 포화면 볼 것도 없어. 100%입니다. 왜? 포화 수증기량이 10인데 현재 갖고 있는 수증기량도 10이잖아요. 보이나요? 그래서 얘는 A라는 공기의 상대 습도를 구하면 포화 수증기량 10g인데 현재 갖고 있는 것도 10g이에요. 포화예요. 곱하기 100을 하게 되면은 100%가 나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100%입니다. 라고 쌓이는 겁니다. 자, B하고 C는 현재 불포화 상태죠. 몇 %인지 구해볼게요. B는 온도가 A랑 똑같으니까 포화 수증기량은 10g입니다. 그죠? B의 포화 수증기량은 10g인데 현재 갖고 있는 수증기량은 6g이죠. 10분의 6 해서 60%가 나오게 되는 거고요. C라는 공기는 얘도 포화 수증기량은 똑같이 10g이죠. 포화 수증기량은 10g인데 현재 갖고 있는 수증기량은 3g밖에 안 되죠. 그러니까 얘는 30%가 나오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습도를 구하는 거구나 하는 겁니다. 자, 여기 나와있듯이 이 포화 수증기량에서 이 포화 수증기량 곡선에 가장 가까이 있는 게 A죠. 그 다음이 B가 좀 멀고요. C는 제일 멀죠. 읽어보자. 포화 수증기량 곡선에 가까울수록 상대 습도는 높아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꼭 구하지 않더라도 여기에 D라고 하는 공기가 찍혀 있어. 구하지 않더라도 숫자가 안 나와 있더라도 C하고 D 중에 누가 상대 습도가 높다? D가 더 높은 겁니다. 이 곡선에 가깝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상대적으로 구하기도 하는 거야. 실제로 이렇게 숫자로 딱딱딱 구하지 않더라도 그래프만 보고도 누가 상대 습도가 더 높은지 판단할 수 있는 게 바로 이렇게 누가 더 가까이 있냐를 가지고 판단할 수도 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됐죠? 자, 마지막 하나만 더 하고 잠깐 릴렉스하고 갈게요.
밑에 있는 그래프입니다. 자, 이 그래프가 뭘 의미하는지 봐봐. 맑은 날. 지금은 맑은 날이야, 맑은 날. 맑은 날 그래프입니다. 비 오는 날이 아닌 맑은 날이야. 자, 맑은 날은 아침에 해가 뜨면 점점점 온도가 올라가요. 그죠? 태양 때문에. 일단 가장 온도가 높을 때가 몇 도냐면은 오후 2시경. 오후 2시경이 제일 온도가 높아요. 왜냐면 12시에 가장 태양이 높게 뜨기 때문에 지표면을 달구는 시간이 2시간 걸려서 오후 2시에 가장 최고 온도를 찍어요. 오후 2시를 넘어가면 태양이 좀 기울잖아? 태양이 기울면서 온도도 좀 내려갑니다. 그러다가 태양이 지면 온도는 더 떨어지죠. 쭉 떨어집니다. 자, 그 그래프야. 기온 그래프 봐봐. 기온. 방금 말한 기온 그래프. 빨간색이 기온 그래프인데 확대해 볼게요. 자, 여기가 오후 2시가 어딨냐? 15시. 여기죠. 오후 2시가 14시. 여기가 오후 2시, 3시. 요 경이 가장 온도가 높은 걸 확인하면 됩니다. 오후 2, 3시경 온도가 제일 높은 걸 확인하면 돼요. 그럼 온도가 제일 낮은 건 또 언제일까? 태양이 졌어. 태양이 지고, 태양이 지면은 식죠. 태양이 지면 지면이 자꾸 식다가 언제 다시 온도가 올라가기 시작하냐? 태양이 뜨면. 그럼 언제 제일 춥냐면 태양이 뜨기 직전이 가장 추운 거예요. 이해됩니까? 지면이 식다가 태양이 뜨면 온도가 올라가니까 태양이 뜨기 직전이 가장 추운 거예요. 새벽이 추운 이유가 바로 그런 이유입니다. 새벽은 여기입니다. 오후 새벽 5시쯤 온도가 제일 낮은 거 체크. 온도가 제일 낮은 이유가 바로 태양이 뜨기 직전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하루 중에 가장 온도가 낮을 때가 언제냐 그러면 태양이 뜨기 바로 직전, 새벽입니다. 태양이 뜨면 온도가 이제 올라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 기온을 결정하는 건 바로 태양 때문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하루 동안 맑은 날은 온도가 새벽에 쭉 떨어지다가 태양이 뜨기 직전까지 떨어지다가 태양이 뜨면서 이제 슬슬 올라가죠. 올라가다가 오후 2시경에 가장 높은 온도를 찍고요. 그다음에 태양이 기울기 때문에 온도도 점점점 내려가서 쭉쭉쭉 내려가서 쭉 이어지는 거야. 쭉 내려가서 여기까지 또 내려가서 다시 또 온도가 이게 반복되는 겁니다. 자, 기온에 대해서 얘기했습니다. 자, 그럼 맑은 날이기 때문에 그날 비가 오는 게 아니지. 그래서 잘 들어. 맑은 날은 뭐가 고정이냐면 맑은 날은 그 하늘에 그 공기덩어리 맑은 날 하늘에 들어있는 수증기의 양이 고정돼 있어요. 수증기 양이 변하지 않아. 비가 오면 수증기가 막 공급되잖아. 근데 맑은 날이기 때문에 수증기의 양이 변함이 없다. 좀 다른 말로 현재 수증기량이 일정하다. 현재 수증기량이 뭘 결정하지? 이슬점을 결정하죠. 그래서 이게 이슬점 그래프가 일정한 거예요. 거의 일정하죠. 이슬점 그래프가 거의 일정한 것만 딱 보더라도 오늘 맑은 날이네! 라고 파악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슬점 변화가 거의 없네? 오늘 맑은 날인가 보네? 라고 이게 꼭 맑은 날이라는 그래프가 맑은 날이라는 전제를 안 주더라도 그래프만 보고서도 맑은 날이네. 이슬점 변화가 없네. 수증기량의 변화가 오늘 하루 종일 없네. 라고 판단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그럼 습도, 상대 습도. 그럼 상대 습도의 공식을 한번 다시 쓰고 생각해 볼게요. 상대 습도는 현재 온도에 포화 수증기량. 현재 온도에서의 포화 수증기량 분의 현재 온도의 현재 수증기량 곱하기 100으로 구하는 거잖아. 근데 맑은 날은 변함이 없는 게 뭐라고요? 현재 수증기량이 고정이야. 변함이 없어. 상대 습도를 결정하는 건 누구다? 포화 수증기량이 상대 습도를 결정합니다. 아까 포화 수증기량 곡선 기억나요? 이렇게 해서 온도가 올라갈수록 포화 수증기량도 쭉 올라가는 거. 그죠? 그래서 온도가 높아지면 포화 수증기량도 같이 높아집니다. 온도가 낮을 때는 포화 수증기량도 낮지만 온도가 높아지면은 포화 수증기량도 같이 높아지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봐봐. 하루 동안 온도가 쭉 올라갑니다. 온도가 올라간다? 그러면 온도가 올라가면 포화 수증기량도 같이 올라가죠.
그러므로 온도가 이렇게 올라갈 때는 포화 수량이 올라가니까 상대 습도는요 쭉 떨어지겠죠. 맞나요? 그래서 그래프상에 상대 습도 그래프가 쭉 떨어지고 있는 거예요. 온도가 올라가면 왜 상대 습도가 쭉 떨어지는지에 대한 이해가 이 공식으로 해석이 됩니다. 보이나요? 해석이 되나요? 다시 하루 동안 새벽 5시부터 태양이 뜨면서부터 온도가 쭉 올라가 오후 2, 3시까지 온도가 쭉 올라갈 때 상대 습도는 쭉 떨어지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왜 떨어지지? 라고 했을 때 맑은 날이기 때문에 상대 습도 공식에 의해서 상대 습도는 현재 온도의 포화 수미량 분의 현재 수미량 곱하기 100인데 맑은 날이기 때문에 현재 수미량은 변함이 없다. 근데 온도가 쭉 올라가면은 그 공기에 온도가 쭉 올라간 공기에 포함되는 포화 수미량은 계속해서 쭉 올라가잖아. 포화 수미량이 쭉 증가할 거야. 온도가 올라감에 따라서 포화 수미량, 걔를 포화시키기 위해 필요한 수미량이 쭉 증가하게 되니까 상대 습도는 쭉 떨어지게 될 거다라는 겁니다. 됐나요? 이런 비례관계, 이런 관계 때문에 기온이 올라가면서 상대 습도는 쭉 떨어지고 있는 그래프를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어렵죠? 자, 이렇게 기온이 올라가면서 상습도가 왜 떨어지는지에 대해서만 요 공식 써놓고 설명할 수 있으면 됩니다. 공식에 보시면은 맑은 날이니까 얘는 변함이 없고요. 온도가 올라가면 얘가 같이 올라가거든요. 그럼 얘가 떨어지게 되죠. 이렇게 설명하면 돼요. 자, 좋습니다. 그럼 이 구름이 왜 만들어지는지에 대해서 이해하기 위해서 좀 이론적인 내용들을 먼저 이야기를 했어요. 자, 머릿속으로 좀 잠깐 정리 좀 합시다. 정리 좀 하고. 자, 이해 안 되는 부분 있으면 지금 질문 좀 할게요. 여기 부분이 조금 막혀요. 자, 이해가 안 돼요. 하는 부분 있으면 질문에서 짚고 넘어갈게요. 그래프가 잔뜩 나와서 좀 어려울 수 있어요. 한 시간 다 돼가네.